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윤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후보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장 후보 경선에는 현재 2명의 예비후보가 도전하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지금부터 60분 동안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TV와 대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보시면서 민선 8기 대전시정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누구인지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후보의 소개와 더불어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자리와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했음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내가 왜 대전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각 후보의 출마의 편을 들어보겠습니다. 각 후보는 1분 30초 동안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사회자가 제한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장종태 후보부터 먼저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예비후보 장종태입니다. 저는 흑수저입니다. 신문팔이를 하며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행정학 박사가 됐습니다. 저는 대전 행정 전문가입니다. 대전에서 9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민선 6, 7기 서구청장까지 30년 이상을 대전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전 만족하십니까?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K-바이오랩 허브 탈락 등 이딴 대전 패싱에 허탈감이 들진 않으셨습니까? 대전의 이 길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강한 리더십으로 강한 대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약속을 잘 지킵니다. 대전의 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임기 내내 7년 동안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강력한 추진력과 검증된 실천력으로 멈춰있는 대전을 다시 뛰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경제 대전환을 통해서 대전의 경제의 틀을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대전시장은 행정전문가 장종태입니다.
네, 허태정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장 경선 후보 허태정입니다. 먼저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대전 시민 여러분,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지역사회의 오랜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고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4년 뒤면 대전시립의료원이 문을 엽니다. 하수처리장은 4년 뒤에 이전되고 2027년도면 도시철도 2호선은 개통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무산되었던 대전 역세권 개발도 민간 사업자가 1조 원대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또다시 또 한 번 대전 교도소의 이전도 확정되었고 그동안 지역사회에 오랜 관심사였던 충남 도청사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으로 새롭게 재탄생합니다. 또한 엑스포도 새롭게 변모해서 이곳이 노잼 도시에서 대전을 알리는 핫플레이스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온통 대전은 그동안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하나하나 바탕으로 해서 도약하는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각 후보의 모두 발언으로 출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토론 진행 방식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가 대표 공약을 소개하고 그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정책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대전시 현안에 대한 2개의 공통 질문과 후보 간 자유 주제로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정해진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토론 중에 인신 공격성 비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사회자가 개입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진행 방식과 주제는 토론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정책 토론입니다. 각 후보는 6분 30초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 1분 30초 이내로 공약을 발표해 주시고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5분 동안 상호 토론을 진행합니다. 각 후보가 공약 발표를 마치면 상호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발표자는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허태정 후보부터 정책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 메가시티 추진을 본격화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지방의 위기 속에서 충청권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전을 중심으로 세종, 충남북이 하나의 경제권,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메가시티 구축 사업이 앞으로 우리 대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민선 8기에는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권이 하나로 연결되는 메가시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면 대전은 대덕특구 50년을 맞이합니다.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과학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다 한다면 이제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대전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져야 됩니다. 그동안 연구개발에 집중되었던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이제 기술사업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이걸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대전이 갖고 있는 혁신 역량 지수 1위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덕특구를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지구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탄소 중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정부가 목표한 2050 탄소 중립에 맞춰서 우리 대전시도 203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경쟁해야 되고 또 세계와 경쟁해야 됩니다. 올해 10월에 열리는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를 통해서 대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 등 K컬처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서 세계 속의 대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은 의료가 되었던 온통대전의 기능을 다변화해서 시민들 가까이에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쓸 수 있는 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온통대전을 더 확대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태정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 장종태 후보 상호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선 구체적인 어떤 공약들이 좀 제시되지가 않아서 좀 질문을 드리기가 좀 난해합니다만, 우선 과학도시로 뭐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대전을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시정의 어떤 홍보성이고 또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구호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질문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무래도 현직이라 여유가 있으셔서 지금까지 해오신 시정에 대한 홍보 차원 앞으로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4년 동안 대전시정에서 이러한 것들은 새롭게 좀 해서 대전을 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실질적인 공약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저는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하실 말씀이 계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제가 발표한 5대 목표는 아주 개별 공약이 아니라 주요한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발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과제들, 그리고 지역경제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앞으로 제가 이제 후보가 돼서 발표하게 되면 좀 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을 이제 계속 공약집에 담아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방향, 대전시장이 되면 내가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시정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네. 정책 목표를 시장님,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하게 물어보신 질문하고는 조금 상이한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우선 뭐 서브 공약이 준비된 것이 한 80개 정도 있습니다만, 우선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4가지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제 공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물어보실 게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시장님께서 제시하신 그 비전 중에 과학에 대한 것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 과학도시라고 하지만 이 과학도시의 위상이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덕 연구단지에 본원을 두고 분원이 오히려 본원보다도 더 고퀄리티의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또 대전에서 연구되고 있는 연구물들이 대전의 어떤 산업화에 연결되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걱정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짧게 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먼저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역사, 그리고 이 분화해가는 과정을 먼저 이해하셔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동안은 지난 4, 50년 동안은 국가 주도로 해서 대덕 특구를 기반으로 R&D 사업을 주도하면서 국가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성과였지만 이제 R&D 부분은 민간이 중심이 되고 있고, 또 이 R&D 관련 국가 연구 과제를 대전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골고루 나누어서 이 문제들이 같이 해결되고 상승하는 이런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대덕 특구의 현재 문제는 포화 상태에 있는 대덕구가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후보 얘기가 정책 토론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아직 다 질문하고 답변하지 못하신 내용은 이후에 주도권 토론에서 이어서 질문하고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종태 후보 정책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
공약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경제 대전환을 통해서 대전을 바꾸겠습니다. 실물 경제 이해도가 높은 경제부시장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직속하에 대전 경제 대전환위원회와 국책사업 추진단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지개 시민펀드를 조성하고 대전형 PPP를 적극 도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대전의 반값 교통요금 시대를 열겠습니다. 18세 이하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대전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을 전면 무료하고 대전 시민 전체에 대해서는 반값 교통비를 제 임기 중에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전 시민공원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가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지하에 공영주차장,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네. 자, 장종태 후보의 공약에 대해 허태정 후보 상호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장종태 후보님께서 이렇게 내거신 공약을 보면 실제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도시의 편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공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나도 이런 공약들은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말씀하시면 때 대전 경제 대전환을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책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더 집중하고 그 국가적인 사업들에서의 어떤 적극성을 발현해서 많은 사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신 대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지,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해결책을 방향을 제시해야 위원회에서 그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올 수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민 경제에 이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전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덕 연구단지에서 연구되는 좋은 연구 성과물들이 거의 다 대전에서 사업화를 하지를 못하고 더 사업하기 좋은 곳을 향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너무 대전 경제가 서비스 산업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틀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다. 또 6대 광역시 중에서 대기업이 하나 없는 도시가 바로 이 대전입니다. 대기업을 반드시 유치를 해서 좋은 일자리를 확장시키고 대덕 연구단지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좀 질 높은 일자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충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런 모든 것들이 대전경제대전환위원회 각계각층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 전문가들과 그런 제반 문제를 상의를 하고, 또 국가의 중요한 국책사업들 유치를 위해서는 뭐 공모됐을 때 준비를 해가지고는 이미 늦은 겁니다. 4년 내내 그것을 준비하면서 국책사업 유치에도 성과를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대전의 어떤 경제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진단이 필요한데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는데 좀 다르게 좀 설명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저도 그렇고 민선 4기, 5기, 6기 쭉 전임 시장들도 대기업 유치의 필요성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대전은 왜 그러면 이런 대기업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혹시 분석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그건
가장 첫 번째가 이 산업 단지를 조성할 때 단지 조성 공급 단가가 높다는 겁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이 질 높은 산업 단지 공급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이런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도심 외곽인, 예를 들어서 옥천이나 금산, 대전이 맞물리는 트라이앵글 지역 같은 데를 선정을 해서 교통 여건만 마련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저렴한 공급 가격으로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또 네네. 이런 일을 시행하면서 각종 규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폭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제가 한 되게- 가지만 예.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복지청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대전시의 그 우리 공무원 조직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 정책 관리를 하고 있고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네. 청을 별도로 만든다면 이중적인 일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복지청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행정기구로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그 복지청은 공간의 이 일원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경제복지국이 이제 시 조직에 있고, 뭐 청년 이 복지국이 있는데.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 공간에 모아서 업무의 효과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추가로 필요하신 답변은 주도권 토론을 할애하셔서 추가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책 토론에 이어 대전시 현안에 대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앙행정기관 유치 관련 문제입니다. 항공우주청은 대선 과정에서 대전시가 첫 제안한 공약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항공우주청은 경남에 설치하고 대신 대전에는 방위사업청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경남이 방위사업청 유치 전에도 뛰어들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두 기관 모두 대전에 유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청단위 중앙행정기관이 대전에 와야 한다면 경찰청 이전 문제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순서에 따라 장종태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항공우주청은 우리 대전에서 제안을 하고 경남에 뺏길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선 과정에서도 항공우주청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도 대전에 유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을 해왔고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처는 세종, 청은 대전으로 이렇게 정부의 큰 틀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만일에 이 경찰청도 추후 이전을 논의한다고 하면 청 단위는 예외 없이 대전으로 오는 것이 맞다. 대전으로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항공우주청 같은 경우는 대전에 항공우주연구원이 있고 카이스트나 에트리나 뭐 이런 좋은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연구기관들이 대전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드시 대전으로 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선 기간 동안에 같은 생각을 가졌던 우리 당이나 우리 관계자들하고 힘을 모아서 대전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허태정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네, 그 우주청의 설립과 그리고 우주청의 대전 입지에 대해서는 제가 최초로 제안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전에는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서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관, 연구기관 또 첨단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서 이곳이 우주산업에 있어서 가장 최적지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경남에 제조산업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조산업의 현장이지 이 우주산업의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고 또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은 거의 모든 기능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우주청은 대전에 설립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사회는 우주의 경쟁력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국가의 위상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주청 설립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대전시에는 인수위원회 담당 국장도 파견돼서 우주청의 대전 설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청 단위 대전 입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방사청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대전으로 입지해야 되고 경찰청도 충청권 입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이어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2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인데요. 각 후보자는 5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은 1분 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장종태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 새 야구장 건립 문제가 우리 시민들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2018년 선거에서도 새 야구장은 중구에 건립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바로 이 문제를 대전시 전체 공모 상태로 끌고 가면서 대전시의 구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구간의 어떤 갈라치기 현상을 이렇게 보였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야구장 건립이라는 것이 충분한 어떤 준비와 검토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구간의 갈등이나 갈라치기 현상을 빚으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애초에 야구장 건립은 2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야구장이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용하는 야구인들의 어떤 편의성 또 야구 경기 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야구장을 지차 그걸 통해서 쾌적한 환경 그리고 선수들이 경기하기 좋은 그냥 야구장을 만들자는 요구는 아주 오래된 거였고 두 번째로는 이 야구장을 통해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야구장을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는 그런 스포츠 컴플렉스로 만들자는 의견 속에서 야구장 건립은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공약으로 야구장 건립을 공약으로 걸었고 네. 그 이후에 네. 여러 의견을 통해서 지역에 그리고 특히 네. 원도심 경제에 허우버님. 필요한 네. 구간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허우버님. 중구에 야구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물어온 근본 그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안 하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중구에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대전시 공모 과정은 상당한 이건 준비 부족해서 온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이제 야구장 철거와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마치 그 혹시 뭐 야구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진짜 오래된 야구장 새롭게 뭐 가능하다면 더 좋은 50년, 6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야구장을 건립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공설운동장을 철거하면서 짓는 야구장에 대해서 공설운동장의 철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했으면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핵심은 중구청에 이 철거에 대한 허가권이 중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구장에 가서 뭐 이 홍보하고 할 때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중구청장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장님 중구청장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지금 저는 우리 후보님이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즉 야구장 건설을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서구청장으로서 그 결정을 환영한다고 같이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 전에 상의도 했고 또 환영 성명도 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건 분명히 그리고 야구장은 두 번째로 가만히 지금 있어봐. 야구장 철거 문제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아니 저에게 30초에 발언 기회를 주셔야죠. 30초가 넘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이 본질이 자꾸 이렇게 번지면 안 돼요. 우선 아까 갈등 요인을 만들어낸 것도 시에서 만들어냈을 뿐만이 아니라 철거를 하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철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최소한도 기본 계획이라도 나온 상태에서 철거 문제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4년 내내 이걸 지금 끌어오다가 이제 내일 모레면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철거에 그냥 매달리는데 정작 철거 문제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구청장하고는 대화 자체를 안 해보고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이게 좀 답변할 문제가 시간을 있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다음에 좀 더 하시고요. 아니, 얘기하고 지금 10초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권 토론에서 그 보충 좀 해주시고. 네. 네, 장종태 후보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태중 후보가 주도권 행사하실 순서입니다. 네. 우리 장종태 후보님은 모두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평생을 공직자로서 살아오셨고 또 많은 성과들을 내오신 그런 공직 생활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의 그 서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좀 특이한 기사가 있어서 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서구청을 이끌어 오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장으로서 굉장히 잘 이끌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국가권익위원회가 청렴도를 발표하는 걸 보니까 서구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바로 위에 4등급을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내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보면 5등급 중에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부 행정에 대한 어떤 청렴성이라는 이런 신뢰도에서 상당한 부정적 인식을 내부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국가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저희들이 지난해 등급이 좀 떨어진 거, 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초에 왔을 때도 4등급이었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2등급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제 등급이 3등급, 4등급으로 떨어졌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그때 행정을 하다 보면은 좀 잘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평가가 나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상당히 좀 책임감을 느끼고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다 보면 외부 시민들이 바라볼 때 조금 복잡한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는데 내부 공직자들을 상대로 한 평가에서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계속 받았다는 것은 내부 공직사회의 어떤 그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동안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상당히 예. 상당히 그 비약적인 이 발전의 말씀을 좀 하시는데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난 기간 동안 2년 넘게 사실 시민들이 코로나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들은 경영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계셨는데 그때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 어려운 구재정 형편에도 과감하게 지원 대책을 세우셔서 지원하고 한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남들한테도 보기 좋은 모습이었는데 좀 한 가지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1월 달에 그 코로나 오미크론이 급증적으로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했고 그것으로 굉장히 긴장된 시간들을 보냈는데
물론 선거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어떤 그 국가적인 위기 국면에서 사실 사퇴 시한을 한참 앞둔 1월 달에 후보직을 사퇴하고 나가신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로 비춰질 수 있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더 좀 그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거기에 알겠습니다. 이제 출판 기념회까지 네. 하셨었는데 예. 혹시 그거에 대한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은 대전 5개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제가 가장 빨리 시동을 걸었고, 저는 그 다음해인 2021년도에도 어느 구에서 지원하지 않을 때 저는 코로나로 정책에 협조하다가 피해를 입는 이 소상공인들 지원 정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일찍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저는 정말 헌신적으로 뛰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목이 터져라 온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히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대전시 현안에 대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인구 감소 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전의 인구 감소, 특히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들은 벤처기업, 창업기업 기반과 생태계 육성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감하시는지요? 청년층의 일자리 대책,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공통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허태정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네, 인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는 대전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겪고 있는 위기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 25년 동안 인구가 50만 가까이 줄었습니다. 대구는 20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외 없이 10만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함께 수행이 돼야 됩니다. 대전시만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대전시 나름대로 인구 감소와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전시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해서 공공기관에서 청년들, 지역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30%까지 고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법제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덕 특구를 기반으로 한 기술 창업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파크 그리고 팁스타운 등 여러 창업 기관들을 만들고 지원해서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340개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8,3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성과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장종태 후보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예, 대전시 인구 유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의 인구 이탈이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선 일자리가 좀 제대로 갖춰줘야 청년들이 제자리를 조금 지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선 제 임기 중에 반드시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요. 특히 대덕 특구화에 긴밀한 우리가 지원 시책을 펼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우리가 규제 사항은 완화해주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청년 창업이 늘어나서 대덕 특구와 산업화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디지털 인재 5만 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각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디지털 연합대학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나 인공지능, 메타버스 같은 디지털 인재를 많이 만들어서 디지털 인재들을
공급해서 청년 창업들을 활성화시키고 결국 유니콘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자가 6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은 1분 동안 해주시고요.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하실 수도 있습니다. 허태정 후보부터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책적인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청년들을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는 광역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이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혹시 서구청장으로 8년간 재직을 하셨는데 여러 일자리 사업을 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년 일자리, 청년 창업을 위한 사업들을 하신 사례가 있으시면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선 6기 2014년도부터 바로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저는 만들어서 대학에 이탁을 줘서 8년 내내 가까이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 단위에서 사이즈가 작기는 합니다만 매년 15개 청년 창업가들이 그래서 창업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아이들, 자리를 잡을 아이들은 인큐베이팅 사업을 거쳐가지고 성공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 일을 지금까지 7년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하신 게 그것도 굉장히 잘하신 일인데 추진해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기에서 그 성공한 우리 청년 창업가들은 이미 자리를 잡아가지고 기업으로서 왕성하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연매출액이 20억, 30억, 물론 작은 규모입니다만은 그런 20, 30억의 매출을 올리는 많은 청년 기업가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또 하나 아까 공약 중에서 보니까 국책사업단을 꾸려서 국가의 주요 예산 확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전문화해서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그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그러면 앞으로 내가 시장이 되면 4년 동안 국비 확보를 얼마큼 하겠다는 목표액이 있으십니까? 국비 확보의 액수의 목표는 내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늘 대전의 국책사업 응모에서 패싱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 유치라고 하는 것은 공모 떴을 때 어느 날 뭐 몇 개월 준비해서 응모해가지고는 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고 퀄리티의 인재들을 좀 영입을 해서 중앙의 대한민국 국회나 정부 부처에 끊임없이 정책을 같이 만들어주고 또 그 정책을 우리가 좀 끌어올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반드시 제 임기 중에는 대기업 또 중요한 국책사업 대전에 끌어오는 일 실패 없이 해내겠습니다. 예. 제가 국책 사업과 관련된 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한데 제가 4년 동안 14조 원을 국책 국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선 7기 때는 10조 원 정도 됐고 해서 제가 14조 정도 하니까 한 40% 정도 국비 확보율을 이제 높였던 경험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는 좀 사회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가 이제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편견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를 꿈꾸면서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여러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그 편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처우 개선이나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집권하는 여당이 되겠죠. 대표가 장애인에 대해서
시위에 대해 비문명적 불법 시위다라는 용어를 쓰면서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그 대표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대단히 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 뭐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우리 사회가 잘 사는 사회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될 계층들이 폭넓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각별한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될 분들이다. 그 장애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장애별로 그 요구나 요청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예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최소한도 대전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좀 불편함이 없이 좀 같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권 여당의 그런 인식과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단호한 태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누구든지 평등하게 그리고 소외받지 않게 우리 사회를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그런 계기가 돼서 질문해 봤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종태 후보 주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선 또 아무래도 현역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좀 질문할 게 좀 많은데 우선 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에 이 공공을 빼고 넥슨을 사용하기로 했다 하는 이 밀실 협약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거든요. 아직도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넥슨에서 100억 원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공공을 빼기로 하는 이 협약을 체결했다는 자체를 이 공개하지 않고 은폐했다. 뭐 얘기를 들으니까 비밀 유지 조항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그것이 비밀 조항이 돼야 되는지도 저는 지금 잘 모르겠고 왜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좀 전체적으로 알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의혹을 키워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설명의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한 질문 자체,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공을 빼고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공공을 뺀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지적하신 말씀 자체가. 대전, 충남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그 공모사업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공을 빼는 것이 아니라 넥슨이라는 그러한 기부자 회사의 이름을 넣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해를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되었던 인사권에 대한 관여나 또는 그 경영 에 관해서 관여할 수 있다라고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한 문구 때문에 오해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넥슨 측과 협의를 통해서 인사권이든 그리고 운영위원회 참여 이런 부분은 뭐 본인들이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엊그저께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이해관계자들이나 시민들한테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팩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다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우선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어디 권역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상 돼 있고 보건복지부가 대전시에 내려보낸 공문에도 공공재가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분명한 것은 시장님 협약서 체결에 사인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협약서에 사인을 하셨다면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도 보셨습니까? 당연히요. 네. 협약서 내용에 사인하기까지는 명칭에는 공공이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는 공공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를 안 하셨어요. 내가 이 문제를 모 익명의 제보자가 저에게 이 사본을 갖다 주더라고, 이걸. 사본을 갖다 주면서 이 사본의 내용에 보면은 그 계약서, 협약서 그 이면에 이것은 운영위원회라든지 그 명칭이라든지 향후 이 재활병원 운영에는 100억을 기부한 회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는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건 사본이지만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공공이 빠집니다. 계약서에. 그리고 그 내용에는 어찌 보면은 이건 기업이 기부를 했으면 기부지 경영권에 뭐 투자한 것도 아닌데 기업에서 그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이 계약서에 어떻게 이렇게 사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것이 아직도 지금 이 어린이 재활병원의 관계자나 그 아이들 장애 아이들 둔 부모들은 잠깐만,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니, 질문을 너무 오래 쓰시는 것 같아서.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거 토론이니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예. 뭐 그 원문을 한번 제가 보고 싶고 또 전문가들이 한번 모여서 무언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그 보통의 MOU 협약이란 것은 포괄적인 내용을 쓰고 실무자들이 모여서 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약을 하는 건데 지금 저 부분은 제가 볼 때 포괄적 협약서에 MOU 체결에 제가 참여한 사인으로 어떻게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권을 넘겨주고 이런 문제들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미 그 병원의 운영 주체는 충남대 병원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운영자 자체가 충남대 병원이고 대전시는 여기에 따른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적자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더 이거를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었으면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었는데 그걸 잘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정말 토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후보자 두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허태정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시청해 주신 대전 시민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토론에 함께 해주신 장종태 후보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시는 지난 민서 7기 4년 동안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평가에서 1위, 산업연구원의 혁신역량지수 평가에서도 1위, 그리고 매니페스토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누구든지 대전의 문제에 대해서, 대전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책임 있게 그리고 완성해 나가는 것은 다른 역량과 또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지역사회의 오랜 묵은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더 새롭고 더 발전하는 대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종태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저는 대전이 키운 행정 전문가입니다. 대전시 9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2번의 서구청장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지, 그리고 누가 더 대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1월 대선을 돕기 위해서 일찍이 현직을 내려놓고
강야로 나와 죽을 힘을 위해 다 뛰었습니다만 우리가 목적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6월 1일 대전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저 장종택에게 대전을 맡겨주십시오. 민주당 경선 통과하고 대전시장이 되어서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우리 고문을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의 필승카드 대전시장은 유능한 행정 전문가 저 장종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MBC가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